쌀값 폭락에 농민들이 다 키운 돈을 갈아엎고 나섰습니다. 재고를 떠하는 농협도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영암군에 24년 만에 소아청소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변화가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10년을 진단하는 기획보도, 200억 원을 들인 재생사업이 가져온 목포 모건동의 변화와 이면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 전남은 지도부 입성에 또 실패하면서 당내 정치력이 크게 위축됐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7년 만에 쌀값 대폭락에 농업 관계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농민들은 애지중지 기른 논을 갈아엎고 재고를 떠하는 농협 관계자들까지 거리로 나섰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노랗게 익어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1,600여 제곱미터 황금 들판이 진흙밭으로 변해버리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20여 분. 정부의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과 달리 17만 원 선까지 하락한 쌀값과 재고 대란에 생계를 위협받는 농민들이 애써 키운 벼를 포기하며 투쟁에 나선 겁니다. 농민들이 갈아엎은 논은 4월에 심어 8월이면 벼베기가 시작되는 조생벼로 곧 수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에 논을 바라보는 농민의 마음은 더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보면 속상하지. 나도 농사 짓고 내 피땀 흘려서 해놓은 놈을 갈아엎으니까 비료값도 올랐고 인건비도 오른 데다가 기획값 올랐지. 무엇이고 안 맞아요, 시방. 현장에서는 쌀 재고 대란의 주된 원인으로 수입쌀 물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연간 40만 8,700톤의 고정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 쌀 자급률이 92%인 상황에서 국산 쌀 생산량의 10%가 넘는 물량을 매년 국내로 들여와 싼 가격에 가공업체와 식당 등으로 공급하다 보니 쌀 과잉 문제가 불거졌다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쌀을 수입하는데 사료용으로 정의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쌀을 밥쌀용으로 그리고 가공용으로 수입해서 유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강진에서는 재고 대란을 겪고 있는 농협 관계자들도 농민들과 함께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장 농가들이 수확해 오는 나락을 채놓을 데가 없어서 야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농민들은 9월까지 각 지역에서 논 갈아엎기 투쟁을 마친 뒤 10월에는 전남도청 앞 농민대회를 거쳐 11월에는 2차 전국 쌀값 보장 농민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영암군의 소아청소년과가 24년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한 건데 그동안 타 지역으로 소아과를 오가야 했던 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평소 같으면 한산에 쓸 시간인 농촌마을 보건지소. 오전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엄마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영암군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보건소의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한 첫날입니다. 기본 진료비는 1,000원 수준, 일반 병원보다 3분의 1가량 저렴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30분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타 지역 병원을 찾아야 했던 부모들이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목포 병원 멀어요. 여기 보건소와 그냥 가까워요. 좋아요. 소아청소년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24년 동안 소아청소년과가 없었던 영암군. 지난해 모금된 고향사랑기금 12억 원 가운데 4억 원을 투입해 전문의와 간호사를 채용하고 소아과 검진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3호 보건지소에서, 화, 목요일에는 영암군 보건소에서 고향사랑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 때문에 지방을 떠나고 지방은 소멸을 위기에 처하는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늘 고민했고요. 평소에 우리 주민들께서 아이가 아프면 옆 지역으로 간다, 소아과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영암군은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지정기부 형식의 소아청소년과 기금 조성을 시작할 계획. 오는 2027년 개원 예정인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지킬 필수 의료기기 구입을 위한 지정기부도 진행하는 등 고향 사랑의 힘으로 농촌마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외국인 숙련 기능 인력 유입과 정착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도가 정부에 건의한 고용허가제 외국인 현황 정보를 법무부가 지자체에 제공하기로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일정 조건을 갖춘 고용허가제 외국인에게 도지사가 추천 가점을 부여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전환하는 숙련 기능 인력 전환 광역 추천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건설 사업이 역내 착공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사업 시행사가 호안공사와 활주로 설계 방식을 결정한 실시 설계서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제출하면서 기재부에 총사업비 심사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흑산공항은 흑산도 예리에 68만 제곱미터에 길이 1.2km, 폭 3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개항하면 서울에서 흑산도 간 이동이 1시간대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흑산공항에는 당초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사업성 부족에 따라 80인승으로 상향되면서 활주로 폭이 확장되는 등 계획이 수정됐습니다. 도시재생은 쇠락한 옛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들이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성장 모델을 만들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이런 기대를 만족시켰을까요? 도시재생 선도사업 10년을 진단하는 목포 MBC 기획보도 목원동 로그. 오늘은 200억 원을 들인 재생사업이 가져온 목원동의 변화와 이면을 허윤주 앵커가 살펴봤습니다. 100년 전 동네를 누볐던 실제 물지개꾼 이름을 딴 옥단의 길. 목원동의 이야기가 스며든 골목입니다. 지난 2014년 목원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19개의 거점을 연결해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목마르뜨 거리와 구름다리 거리, 김우진 거리 등 유달산으로 오르는 길로 이어집니다. 거리 마디마디엔 관광객 숙소인 게스트하우스 14개소가 들어섰습니다. 역사의 거리, 문화의 거리로 다양한 시설들이 꾸며졌습니다. 하지만 반짝이던 효과가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사업은 크게 산업단지를 거점화하는 경제기반형과 쇠퇴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근린재생형으로 나뉩니다. 목원동을 비롯한 전국 11개 도시가 근린재생형에 해당됩니다. 사업비 200억 원 중 주차장 설립과 도로 정비 등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불법 주정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먹자골목 활용 등 주민 주도 시설이나 프로그램은 거의 일회성으로 끝났습니다. 또 남행윤차 포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몇 개월, 3개월 정도 잘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 논의가 안 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또 민원 사안도 됐었고. 전국의 도시재생 선도 사업을 진행한 11개의 모든 지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수행한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모니터링 평가도 선도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동일한 지표에 의해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각 도시재생 각 사업지의 특성을 고려한 그런 평가 지표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사업 직후 단기 평가가 아닌 질적 지표에 따른 장기적인 맞춤형 평가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광주 전남은 또다시 선출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 입성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의 심장을 자초하고 당원도 많은 광주 전남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정치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민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통로가 일단은 사라졌다는 점에서도 위기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 후보였던 민영배 후보가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최종 득표율은 9.05%로 8명의 후보 가운데 7위를 기록해 상위 5명에게까지 주어지는 선출직 최고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광주 전남 경선에서 1위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득표율이 최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광주 전남 민주당 권리당원이 20%를 차지하고 있어 호남의 선택이 서울 수도권 경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그동안의 예상이 틀린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정당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표가 나와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최고위원 8명 가운데 비서급권 지역 출신 후보는 저 민영배 군입니다. 광주 전남 의원들의 지도부 입성 실패는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부터 보자면 전남 서삼석, 광주 송갑석 의원에 이어 이번에 민 의원까지 모두 3차례 탈락입니다. 민 후보는 이재명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고 광주 전남 출신의 3번째 낙선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고 모든 것이 민주당에서 옛날같이 좀 아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갑니다. 앞으로도 좀 호남을 좀 더 챙겨주시고 또 건강한 민주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2023년 최고위원에 낙마했던 송갑석 의원을 호남목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것처럼 민 후보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고려할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북 출신인 한준호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에 입성한 상태이고 대선 등을 고려할 때 열세 지역인 영남과 여성 청년을 우선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외연 확장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최고위원직을 영남권에 배당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이번 민 의원의 낙선으로 호남가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민주당에서 호남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력과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무소속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가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산 무안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의 복당을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22대 총선 승리 기여자들의 복당 신청을 받았으며 총선 승리 기여평가위원회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거쳐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복당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서해 남부 일부 해상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는 등 내일부터 전남 지역의 태풍 영향권에 들 전망입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밤 11시에 신안 흑산도 동쪽 약 10km 부근 해상에 최대 풍속 시속 54km의 태풍보다 강도가 약해진 열대 저하부 중심이 접근할 예정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전남 광주 지역에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 많은 곳은 100mm 이상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매우 강한 비가 예보돼 있고 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지난 15일 강한 소나기로 인해 목포시 석현동과 상동 일대 도로가 침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겪은 것과 관련해 관련 부서의 보고를 받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시 의회는 이번 침수 피해 원인으로 폭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삼양천 수용 용량을 초과하는 것을 지적하며 해마다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저류지와 배수 펌프장 확충 계획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해상의 한 교량 개설 공사 현장에서 어선이 철제 구조물에 부딪히는 사고로 선장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2시 10분쯤 목포시 달리도와 외덜도 사이 해역에서 공사 중이던 교량의 철제 구조물과 1.6톤급 어선이 부딪혀 조정석에 있던 60대 선장이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고 지점은 목포시가 지난 2022년 발주해 내년 9월 준공 예정인 보행 연도교 개설 공사 현장으로 해경은 목포시와 현장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20분쯤 해남군 문내면 한 폐교에서 제초 작업하던 50대 남성의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말벌에 쏘인 뒤에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다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신안 해역의 고수온 현상에 15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지금까지 1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돼 2,700만 원의 피해액이 집계됐습니다. 신안 지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 중인 곳은 지도와 앞에, 증도, 임자, 자은도 해역으로 바닷물의 온도가 28도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주의보가 발효된 곳도 흑산, 장산, 안좌, 팔금, 암태해역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폐서량과 증빙 자료를 확보해 냉동 보관 조치하는 한편 고수원 특보가 종료된 이후 정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왔다